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상 최대 규모 전투함으로 중국판 주멀트로 불렸던 05형 1번함 난창함이 산둥반도 칭다오 해군기지에서 지난 12일 추격했다. 지난 2017년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진수된 지 2년 반 만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인민해방군 해군 주요 장성들과 북해함대 지휘부, 북해함대의 상급부대인 북부 전구 소속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함대의 이름과 관계에 있는 장시성 난창시 당서기 등 시 관계자도 행사장을 찾았다. 난창함은 사실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 해를 관장하는 남부 전구 산하 남해 함대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기술적 문제로 즉시의 전투 상황에 투입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 전투함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난창함이 남중국 해에 배치된다면 주변국에 상당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주요 전략무기 대부분을 남부 전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왔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35S 전투기, S-400 지대공 미사일 등이 그랬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을 뒤엎고 난창함을 북해함대에 배치했다. 북해함대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비롯해 4척의 052D 방공 구축함과 2척의 051C 범용 구축함, 2척의 052 범용 구축함 등 8척의 대형 구축함이 있다. 여기에 7척 이상의 054A 호위함과 20여 척의 056 계열 초계함이 주축이 된 보조 전력도 있다. 기존 전력만으로도 이미 인접한 한국 해군의 서해함대를 압도한다. 여기에 05형 구축함이 추가로 배치된 것이다. 물론 중국이 북해함대에 신형 전투함을 배치하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최근 중국은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간 수십 척 규모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다. 북해함대의 신형 전투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문제는 난창함을 필두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관할하는 북해함대에 배치될 05형 구축함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기존 전력과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최신형 구축함의 북해함대 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두 가지의 위협이 된다. 첫째, 스텔스기의 활동 제약이다. 05형 구축함은 함수 상단의 통합형 마스트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트리플 밴드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트리플 밴드란 3가지의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AN/SPY-1 계열 레이더와 같은 S밴드를 사용하는 메인 레이더를 중심으로 초장거리 탐색과 스텔스기 탐지에 유리한 UHF, VHF 레이더가 그것이다. UHF, VHF 대역은 탐지 거리는 길지만 정밀 탐지가 어려워 군용 레이더로는 외면 받던 주파수였다. 하지만 스텔스기 탐지에 유리해 최근 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상 UHF, VHF 대역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05형 구축함의 서해 배치는 한국에 대단히 위협적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JY-26 레이더를 산둥반도에 배치해 오산과 군산 일대를 드나드는 미공군 스텔스 전투기의 활동을 감시해왔다. 그런데 JY-26 레이더보다 더욱 출력이 우수한 VHF, UHF 레이더를 장착한 군함이 서해 중간 수역까지 와서
한반도 방향으로 레이더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 전투기의 활동이 사실상 중국 손바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군의 4대용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 전파가 중국 영공을 비추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고 보복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보는 지상 배치 레이더도 모자라 한반도 상공의 스텔스기는 물론 소형 드론까지 이 잡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군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려 한다. 두 번째는 공호형의 강력한 지상 공격용 무기다. 중국은 공호형 구축함에 총 112세리 수직 발사관을 설치하고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 수직 발사관에서 가장 많이 운용될 미사일은 중국제 HHQ-9 계열 함대국 미사일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탑재될 미사일은 YJ-18A 함대한 미사일과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러시아의 3M54 클럽 대함 미사일을 모방해 개발한 YJ-18A는 대함 공격 버전의 경우 최대 490km의 사거리를 갖는데 발사 직후에는 마하 0. 8의 속도로 해수면 가까이 붙어 비행하는 시스키밍 비행을 하다가 표적 전방 40km에 접근하면 마하 2.5에서 3 수준으로 속도가 높아지는 초음속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산둥반도 일대에서 발사해도 경기, 충청, 전라 인근 해역의 우리 해군 호위함을 타격할 수 있다. 조기 경보기와 실시간 연동하는 협동교전 능력이 취약한 한국 해군 전투함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다. 이 미사일은 함대지 버전으로 전용됐을 때는 사정거리가 400km다. 산둥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을 때 서해안 전역이 사정권이다. 공호형에는 중국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CJ-10 계열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수십 발이 있다. 이 미사일은 최소 1500km, 최대 4000km급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최신형 토마호크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매핑을 통해 초저공에서 지형 추적 비행을 해 요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미사일이다. 중국은 공호형 구축함을 최소 20척 이상 건조할 계획이다. 각 함대에 3분의 1씩 배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함대에는 최소 7척의 공호형 구축함이 배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북함대는 유사시 100발 이상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서부 해안에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공호형 구축함이 북해함대에 배치됨으로써 미국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협상이 사실상 완전히 틀어지며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해에 공호형 구축함을 배치했다는 건 미국의 군사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물론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차세대 전자전 장비 NGJ 등의 신형 무기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쯤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주한미군은 상당한 활동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마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전투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 눈앞의 위협을 보면서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한국이다.
결정자들의 무지의 소산인지 대국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사대주의적 DNA의 발현인지 안타까울 뿐이다.